74쪽에는 십성의 특성. 예. 자,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이 중고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그 명리학의 핵심의 명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4쪽에 있는 십성의 특성하고 비견급제, 뭐 식신상관 이런 10개 그 별들을 기록해 놔놓고 그 옆에다가 그 각각의 십성들의 특성,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성, 그 성정이죠. 비견에 대한 성정 이런 얘기들입니다. 비견급에 거기 보면 이제 74쪽에 보면 비견과 급제의 그 내목 하나에 가장 우측편에는 주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견과 급제는 근본적으로 주체성을 강하게 한다 이거예요. 주체성을 강하게 하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만약에 비견급이 많아 명예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따 주체성이 강하고 고집 세겠네. 남의 말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겠네. 자기가 뭐 최고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이제 철학관이나 가면 신살들 하나의 신살들을 찾습니다. 명 속에서 신살들을 찾아서 한 방에 뭐 무속인들처럼 한 방에 뭔가 맞춰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은 그렇지 않고 그 근거한 바로 의해서 그럼 만약에 비견급이 많고 거기다가 뭐 개강이 있고 뭐 있던 그런 신살들 굳이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해도 된다. 비견급이 많으면은 자 비견이라는 성을 보니까 비견은 뚝심이 강하더라. 그다음에 자존심이 강하더라. 또 고집이 세더라. 독립적이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비견이 강하더라는 거든. 만약에 비견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비견이 딕이 뭐 3개, 4개 강하지 비견급이 강하지도 않고 뭐 하나만 뿌리가 딱 내려가 2개만 잘했더라. 그러면서도 뭐 신약하더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내 어떤 아니면 이 뭐 고집 이런 걸 떠나서 그 환경에 잘 맞춰주면서도 자기 주관은 뚜렷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제는 볼게요. 비견과 급제는 같은 겁니다. 그 특징도 같아요. 그런데 급제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급제, 재물을 급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빼앗기기 위해서 이제 남들한테 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경쟁심이 더 추가가 되고, 또 우월감이 더 추가가 되고, 또 책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사소한 것에 사소한 재물에 탐욕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급제, 내가 안 빼앗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 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식신과 상관의 특징은 우측편을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식상은 삶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십신이다. 그 다음에 일의 수단이다. 일은 내가 하는 거죠. 식상은 내가 행하는 거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식신과 상관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은 재물로 결과로 가기 위함이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식상을 과정이라 하기도 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식상은 그 다음에는 재성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식상은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식신과 상관을 보면 식신은 연구하고 뭐 연구나 국리나 그 다음에 식도락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신적 성향은 식신적 재주는 손재주를 말하기도 하고 그죠? 또 머리 서는 재주를 식신적
재능, 식신으로 월주에 식신이 있으면 월주는 사회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식신을 가지고도 학문을 합니다. 식신을 가지고도 학문을 한다. 인성만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식신으로도 학문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관은 뭐냐면 식신과 상관 중에 상관의 성정은 굉장히 적흥적이다. 식신은 연구하고 궁리한다는 거죠. 식신은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그것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식신은 내가 생하는 거거든요. 의도적 생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런 내용인데, 상관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적흥적으로 환경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식신은 뭐 근거 있는 것에 뭐 옛날에 막말로 이제 이 의상을 말한다 하면 옛날에 유행했던 것을 다시 유행할 것이다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또 다시 유행시키는 거, 이걸 식신적 성향이라면, 상관은 바로 새로 만들어진 거, 급하게 이런 것들을 말한다. 상관은 적흥적이다. 그 다음에 상관의 성정은 따지고 논리적이다. 상관은 그죠? 잘 따지기도 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다. 상관은 그렇습니다. 상관이 명에 한 개라도 있으면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개혁적이다. 개혁적이라면 상관은 정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정관이 뭡니까? 정관은 반듯한 어떤 틀에 탁 짜여진 정확한 것, 바른 것,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고 뒤집어 엎는다 해서 개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혁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상관은 말재주도 좋지만 똑똑하다. 굉장히 환경 파악을 잘합니다. 굉장히 상관의 성향이, 상관을 잘 쓰면 어떠냐면 말하는 솜씨가 탁월합니다. 보면 주변에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보면 상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으로 이제 이 직업적으로 잘 쓰려고 하면 예쁘게 꾸미고 만드는 거, 디자이너, 이런 것도 상관적 성향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명한 어떤 아나운서, 변호사, 뭐 그런 들도 전부 이제 상관적 성향이다. 그 다음에 상관생재합니다. 재성으로 가면, 그죠? 상관생재는 편재와 정재가 있는데, 재성은 식상의 과정으로 재성의 결과를 만들죠. 비겁의 것으로 식상을 생하고, 식상의 비겁의 주체성으로 식상의 일, 과정으로 생을 하면 결과를 만들어내죠. 결과는 다시 이 재물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식상에서 이 재성을 만든다. 그죠? 그 재성은 결과를 말한다. 식상에 대한 결과물. 그래서 재성이 명에 잘 없으면 맥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성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하지만 식상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제가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정은 잘 챙기지만 결과에 대한 것은 챙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안 좋은 극단적 상황으로 본다면, 쇠가 빠지게 일하고 과정은 잘 챙겼는데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이거는 우리 육친적 관계로 보면 나의 아래 사람이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직원입니다. 직원. 이거는 육친적 관계에서 직원들한테 결과를 안 챙기면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결과를 반드시 챙겨라. 재성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는 사업한다 하면 반드시 결과까지를 점검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이 우측편 내목 하나 지금 74쪽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측편에는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재성이라 하면, 그죠?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이다. 그걸 재성이라 말한다. 이거예요. 재성은 재물이다. 이게 아니죠.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또 그 다음에 일의 결과물, 내가 하는 행하는 것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이제 재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재사주는 해놨습니다. 무재사, 그 재성이 없는 사주는 돈 쓸 줄 모른다.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알부자 해놨죠. 저축만 한다. 그리고 재성은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재성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 은행에 그냥 돈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부자가 많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편재와 정재는 해놨습니다. 편재적 성향은 편재는 성격이 급하다. 편재가 있으면 그건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빨리 판단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 편재적 성향은 편재가 일지에 있으면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재적 성향은 성격이 급하다. 큰 돈에 관심이 많다. 편재적 특징이 그렇습니다. 편재적 재성은 큰 돈에 관심 있는 것을 편재적 성향이다. 그 다음에 편재는 정재에 비해서 큰 재물을 말한다. 정재가 현금성 재물이라면 편재는 부동산적 재물, 그 다음에 횡재성 재물을 다 편재라 말한다. 그 다음에 편재적 성정은 편재는 유흥을 즐깁니다. 재미, 이제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편재의 편재적 남편은 다시 말하면 편재적, 자,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참 여자를 만나는데, 그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은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정부인이 있고, 그죠? 우리가 이어서 정부인은 발정적 쓴 거죠. 정부인이 있고 편애하는 부인이 있죠. 편하는 부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정재와 편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명략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제 정재는, 여기서 이야기 정재는 반듯한 거거든요. 반듯한 재물, 그 다음에 정직한 재물, 이런 걸 뜻한데, 육신적 관계로 본다면은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충동이 생기는 여자, 정부인을 말하고, 편재적 여자는 어떻습니까? 유흥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여자. 그래서 특히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를 고르잖아요. 고르면 결혼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편재적 시기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편재적 시기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죠? 그 편재적, 그 남자한테서 편재적 환경에서, 편재적 운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라면 그 여자는 편재적 성향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재적 성향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더 지내와 봐야 되지. 만난 지 얼마 안 돼가고 편재 때 만났는데 만자가 얼마 안 돼가고 좋다고 막 결혼한다, 이거 뭐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깨진다.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그 남자한테서는 이 여자를 책임지려고 한 게 아니라 즐기려고 만났거든, 일단은. 그런데 그 여자가 미쳐갖고 아가씨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와서 막 하니까 그런 깨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편재적 특징이나 성향은 굉장히 유흥적이고 재미, 이런 것들이 많다. 편재가 일지에 깔려 있으면 사람 좋습니다. 돈 잘 씁니다. 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거든, 편제는. 또 쓰면 또 돈 생기겠지, 이랍니다. 정제는 어떻습니까? 알뜰살뜰한데 내가 이 돈을 또 모아야 내가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잘 안 쓰거든요. 그런 성정이 다르다, 같은 재물이라도. 그래서 편제적 성향은 그러하고 정제적 성향은 알뜰하고 쌀뜰하고 꼼꼼하고 저축성이고 월급성 재물을 정제라 하고, 그죠? 매월 반복적으로 꼬박꼬박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 그러한 연금성 재물, 이것도 정제적 재물이라고. 현금성 재물, 그 다음에 정제적 성향은 알뜰하고 살뜰하다 꼼꼼하다 했지만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알뜰하고 살뜰하고 꼼꼼하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편제적 같은 정편제가 경제적 성향이지만 편제는 경제적 관념이 없는 거죠. 보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뭐 로또 보고 사고 뭐 대마 대결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제적 성향은 아닌 거죠. 경제적 관념이 탁월하다, 아기가 탁탁 맞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많다, 정제적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으로 넘어갑니다. 재생관 하죠. 재생관 합니다. 관 하면 관의 명예, 직장, 우체편 안에, 그죠? 요 이제 명예를 말하기도 하고 요 직장을 말하기도 하는데, 요 결과물을 유지하기 위한 성정을 갖고 있다. 이 결과물에 대한 유지, 그죠? 유지하기 위한, 유지하면서 뭡니까? 이것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짙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재성은 재물에 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재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투자적 마음이잖아요. 재성은, 편제는, 정제는 모으는 알뜰한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생관을 잘하면, 그죠? 재생관이 잘 되면 관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이 재물이라면 관은 요걸 보관하기 위한 은행이죠, 은행. 관이. 그래서 이걸 유지 향상하게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관은. 그죠? 그래서 관은 정관과 평관으로 나누는데, 평관의 특성은 심리적으로는 인내심,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봉사, 평관의 관은, 그죠? 평관의 관은 편의 관은 이제 이 봉사예요, 봉사. 이 관을 보면 관 자체는 사실은 다 봉사예요. 녹봉을 먹잖아. 그러니까 봉사.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평관이라 하면 이 평관은 이 정관이라 하면은 이 행정지 어떤 관을 말하죠. 관을 말하는데, 평관이라 하면 이 병권 관련해 있는 그런 공직, 그죠? 정과 이 판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이 평관은 특히 이제 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이 많다. 선출직을 평관이라 한다 하거든요. 선출직을 평관이라 한다. 그래서 정관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행정공직, 합리적인 성향을 정관이라 하고, 그 합리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정관적이라 한다. 그래서 확실하다, 예의도 바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문제는 정직하고 합법적이지만은 굉장히 융통성이 없다. 골 때리죠, 융통성 없으면. 며칠 전에 어떤 행사가 있어갖고 들어가는데 경비가 이래 있잖아. 경비의 책임은 뭡니까? 통제하는 거, 통제.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오다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가도 누가 와도 들어가도 올 수 있도록 인정받은 사람인데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 그 신랑이 하게 되더라고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관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소중히 한다. 평관 직장은 그렇습니다. 자, 평관이라면 여기 이제 외부적으로 성향을 보면 평관은 굉장히 좀 이 정도를 넘어서는 그 폭력적 그런 성향도 좀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법을 초월한 거, 내가 바로 법이다. 이런 성정들을 말한다. 그렇지만 평관이 잘 있으면 평관은 외부로부터 보여질 때는 저 사람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관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평관이 정제도 마찬가지지만 정제란다. 편제도 편제와 평관은 편제는 그나마 그 흉성은 아니죠. 평관이 가장 우리 십성 중에 가장 흉성은 편관입니다. 그래서 평관은 만약에 그 시주에 시에 하나만 있다라면 굉장히 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한 격이다. 귀하다. 이 아니지 맞나? 귀한 격으로 쓰인다. 귀하다. 그 왜 그러냐면 평관이 여기서 보면 인내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평관이 이제 있으면 굉장히 그 사람은 성향은 인내하는 성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 뭐 섣불리 포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생활이나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는 시라 하는 거는 연월일시라면 이렇게 나가자. 내 생각이 기승전결이거든요. 기승전결이거든. 그러면 시에 어디에 편관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끝까지 잘 참는다는 얘기예요. 편관은 인내한다.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 언젠가는 요 편관을 여기 봉사직, 선출직 이러한 명예로 쓸 수 있다. 기회가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귀격이라 한다. 만약에 편제가 있어. 편제는 왜 부귀격이라 하잖아요. 부귀격, 부하고 부자되고 귀한 명예가 높은 그런 격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성정결로 내가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성향은 이렇단 거예요. 이 사람 성향이 어떻습니까? 기성정결로 끝에는 평관을 끝에는 편제를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 하나만 있어야 된다. 중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있으면 혼란스럽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끝에 하나만 있어야지 그게 부귀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수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평관은 굉장히 하나만 있으면 귀하게 쓰여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 넘어가요. 인성. 정편인, 관은 인으로 넘어가고. 인성으로 넘어가면. 인성 도장으로 서니까. 인성의 별. 인성은 뭐야? 걸과 학문. 그죠? 인성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걸. 학문을 말한다. 그죠? 학문을 말한다.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있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인성이 있는 그 시기가 되면 글과 학문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의 내 명의 지 팔자에는 그렇게 있는데 운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하기도 합니다. 안 하기도 하지만은 그 대운적 환경이나 내 명예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있는 그 시기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에 없었는데 운에서 오잖아요. 오면 그 시기에 오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 그런데 있는데 안 하는 놈이 있어요.
있는데 인성을 극하는 놈이 오면 극하는 놈이 딱 왔어. 그러면 인성이 안 해. 이렇습니다. 그러니 지 팔자 지 명에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하면 내 명에 있는 걸 못 찾아먹는 게라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러잖아요. 겁받는 그런 환경에서는 찾아먹지를 못한다. 그럼 뭐 이해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이 촬영하고 있지만은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아이를 외국에 유학 보낸 사람이 있어요. 제 말 듣고. 근데 그분은 나한테 이제 교수님이라고 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교수님 하는데. 그러니 어떡할까 이러. 어떡할까. 근데 정제가 있으니까 어때요? 정제의 운이 오니까 아이를 하는 아이를 여자아이 집에까지 데려다 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여자친구로서 이렇게 생각할 게인데 정제의 운이 돼 있으니까 아이를 책임져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그래서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아.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아이를 저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 공부보다는 진짜로 공부보다는 인성이 운에 인성이 내 명예에 있지만은 정제의 운이 오니까 그런 환경이 그것도 대운에 쫙 깔려버렸어. 정편제 운이 와 우연 외국 환경을 바꿔라. 이 재성의 환경을 바꿔보라. 그러고 내 교수님은 믿음이 돼. 나는 믿어서 그 보내놨어. 근데 보기도 내가 봤거든. 뭐가 돼도 될 나이에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 된다. 대책으로는. 그죠? 그렇다. 그럼 인성은 이제 그런 결과 학문을 뜻하는데 편인과 정인이 있다. 그런데 편인과 정인은 뭡니까? 정인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지는 그런 학문들이 제도권에서 배우는 학문 이거잖아요. 물론 편인은 그럼 제도권에서 안 배우나? 그것도 제도권에서 배우는 거죠. 제도권 배우는데 정인성 학문은 이런 거죠. 정인성 학문이지만 정인성 학문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학문, 편인은 좀 편중된 학문, 종교학, 그죠? 그다음에 뭐 의대, 의학, 법학 이것도 전부 이제 편중된 학문이거든요. 그다음 우리 철학 뭐 이런 학문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인성 학문은 그런데 편인은 볼게요. 편인의 성정은 편인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요령을 많이 피우고 편인은 좀 게으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이다. 그다음에 잔소리가 좀 많다. 의심도 많고 생각이 많다. 이런 거예요. 올바른 것만 수용한다. 이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편인의 성장은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성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성정은 그런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요령을 많이 피운다. 좀 게으르다. 근데 여기 보면 잔소리가 많다라고 되어 있거든.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고 올바른 것만 수용한다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성은 수용성이거든요. 인성이 어디 갑니까? 인성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하잖아요. 수용성. 그래서 나인데 주는 것. 내가 누구한테 말해주는 것. 누가 내인데 말해주는 정보 주는 것. 이것도 인성이거든요. 그냥 일반적 생해주는 게 뭐 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한테 오게 하는 것은 다 인성이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라 해요. 그런데 정의는 어떻습니까? 정의는 정이 많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수용 이거예요. 보수적이고 좀 게으름도 있지만 인성 자체는 왜 게으를까요? 인성은 하기 싫어하는 게 뭐 그거 하는 게 식상이거든. 식상이 뭡니까? 활동성이잖아. 내가 하는 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보이소.
학자들 뭐 갓 쓰고 뭐 이래 있는 사람들은 누더기 옷 입고, 그죠? 전부 다 대개가. 학자들은 일은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시키고. 그러한 성장들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인성적인 것이다. 인성적인 성장이다. 그 정인에 대한 인성은 누가 부탁을 하면 100%다 들어줍니다. 앞서 이제 누가 그 부탁을 하면 앞서 먼저 이해를 한 거죠. 이해를 하고 그래 뭐 듣고 돈 빌려달라고 해도 다 줍니다. 이제 그런 게 무조건적인 수용성을 정인이라 하고, 편인은 뭡니까? 편인은 여기 의심한다라고 했잖아요. 의심이 많고 눈치가 빨라요. 편인의 눈치가 빠르고 의심이 많다는 건데, 의심은 인성은 수용한다라고 했지만은 편인은 절대적으로 바로 수용 안 합니다. 그래서 편인이 정인을 보면 저거 어리한 놈이 갑니다. 하면 저기서 편인이 볼 때는 저거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뭐 의심스럽거든. 근데 정인을 볼 때는 그대로 수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정인을 보면 저거 어리해가지고 왜 저러노 이라거든. 어리석게. 그렇지만은 편인은 자기가 궁금해하고 의심해했는 걸 그걸 이제 해결을 해주면은 또 수용합니다. 똑같아. 그래서 의심하고 하지만은 수용을 한다. 그런 내용들. 편인적 성정, 정인성 성정,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은 활동력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쓰지 많이 벌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활동을 안 한다. 그래서 게으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또 74쪽 밑에 보면 식상생재는 했죠. 식상생재는 내가 사업가, 장사를 해서 재물을 모아라. 지 명예, 자기 명예, 식상생재하는 명이다. 그죠? 식상생재하는 명이다. 이 전체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전체가 봤을 때 오행적으로는 봤을 때 식상생재하는 명이 뚜렷하더라.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너는 사업가, 장사해서 돈을 벌어라. 그런 팔자구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생재격과 식신생재격이 있다. 상관생재는 뭡니까? 상관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똑똑하고 말재주가 좋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것이 가장 잘 쓰일 곳은 장사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관생재하는 사람은 상관의 재능으로 돈을 그 결과를 얻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명을 보면서 거기서 장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장단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장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상관생재격은 상관의 장점으로 재를 일구어내는 게 좋다. 그걸 장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식신생재격은 식신은 아까 저 식신적 성장 뭐라 했으면 연구하고 궁리하고 이런 거는 내가 계획했던 것을 행동하고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의도적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식신생재격은 전문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그런 기술, 그죠? 그 제조업 이런 것도 좋다. 그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 재물을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좋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관 하는 경우는 그죠? 재생관은 투자의 귀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그래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재물을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이걸 유지 향상시킨다.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다거든. 그래서 재생관은 투자의 귀재다. 이렇게 관을 상대하는 사람. 그죠? 직장에서 재물을 모아라. 관은 직장이잖아. 그죠? 직장에서 재물을 모아라. 아니면은 관 편재라면 쟤도 아까 뭐래 정은 그냥 반듯하니까 정은 또박또박 버는 돈. 요거는 재생관하면 요거는 월급쟁이 해라 이 말이고,
편자는 편이 관하면 요거는 사업성입니다. 편이 사업성이에요. 사업을 해라. 어떻게? 편을 가진 사람, 편제를 가진 사람이 여기 지금 제 생관에다가 직장에서 재물을 모아라 하면 안 되죠. 이건 안 맞죠. 그 요거는 어떻습니까? 관과의 관계에서 사업을 해라. 관내에 납품하는 사업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관을 상대하는 관과의 관계에서 재물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에다가 투자해라.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생인. 관이 인을 생각하면 관생인은 관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거지 뭐, 말 그대로. 관에서 도장 찍는다. 관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성정의 명을 가진 사람은 인덕이 많다. 인덕이.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에 맞는데, 공무원이 맞죠. 관생임은 맞는데, 이런 사람들은 관생인을 하면 이 직장 생활에 고위직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관에서 인정받는데,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각도에서는 글과 학문으로 관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다. 관을 끌어들인다라잖아요. 글과 학문으로 관을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고위직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여기 공부해서 그까고 재물을 벌어라 이 말이라. 관생인 하는 사람은, 관생인이라는 사람은 관에서 돈 벌어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업성은 안 맞는 거죠. 사업성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관에서 뭔가를 네가 인정받으니까 네가 공부를 더해서 관에,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공부를 더해서 관에서 인정받도록 하고 그 관에 각건의 길이를 더 크게 하고 그런 얘기들. 거기서 성공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재관이라 하면 식재관 볼게요. 여기 식재관 이러한 명이 있다. 볼게요. 식일재관 이런 명은 관 관련된 사업을 해라. 요 식상은 요 일이잖아요. 일, 과정. 그죠? 관을 끌어들이는 거. 요거는 결과고, 요 관과 관련돼 있는 것, 이거거든요. 또 이번에 한번 볼게요. 열심히 일해서, 그죠? 여기서 이제 이 편이냐, 정이냐에 따라서 사업성이냐, 비사업성이냐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업? 여기서 마찬가지죠. 식신이냐, 상관이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냐, 어떤 사업이냐가 이 방향성이 다르죠. 그죠? 그 사업을 식신적 사업, 상관적 성향을 가진 사업을 가지고 어디서? 관에서, 관과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예요. 시작하면 식재관이면 예? 뭐라고요? 사주에서 식재관은 되는데 식재관이 되는 뚜렷하게 있어도 신약하거나 인상이 없어서 너무 신약하면 지금 신강신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요 식재관 요 성향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명에서 요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신강신약은 이제 아시잖아. 신강자는 식재관을
용으로 씁니다. 식재관을 용 쓰고 신약자는 인디에서 용을 쓰니까 이건 식재관을 쓰면 안 좋지 않느냐라는